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이제 6분 막 지났고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좀 쉬어갔어요. 뭐 배경에 대해서 뭐 FOMC 앞두고 불확실성 있다, 뭐 트리플 위칭데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왜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죠. 네. 왜냐하면 호재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저는 모두 악재뿐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호재가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악재가 다 있다고 해서 떨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죠. 앞서 유가도 오기석 본부장이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우리가 눈으로 딱 알 수 있고 아주 쉽게 이해하는 건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럼 달러 금리 달러 올라가고 이런 것 자체가 머리 아프죠. 달러가요 하루하루에 미세한 변동이 있잖아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달러가 지난주에까지 해서 또 주간 단위 올랐는데 몇 주 연속 올라간지 아세요? 달러요? 네, 달러가 보시면 9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2달 넘게요? 네, 2달 넘게. 맞아요. 2달 넘게 올라갔죠. 네. 뭐 달러 원은 얼마만큼 뭐 9주까지 계속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달러 인덱스 즉 6개국을 화폐를 단위로 해서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미국의 화폐의 가치는 미국 달러 인덱스는 9주 연속 상승했는데 네. 9주 연속 올라가는 것이 이게 자주 있는 거야. 절대 아니라는 건데 이게 10년 만입니다. 10년 만. 네. 2014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달러가 올라가면 이제 귀에 이제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잖아요. 네. 달러가 올라가면 S&P 500 기업의 이익에 부정적이다. 특히 S&P 500의 6대4의 매출 구조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60% 매출, 40%가 해외 매출이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주식을 여러 가지 한꺼번에 포트폴리오 했지만 S&P 500을 딱 사시잖아요. 네. 한 주를 사시면 그냥 전 세계의 주식을 한 번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40% 해외 매출을 나오니까. 근데 네. 그중에서 11개 섹터 중에서 당연히 미국 비중이 높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신이라든가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 비중이 훨씬 높겠죠. 그쵸.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은 거가 미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해외 비중이 높은 거가 IT예요. IT는 6대3 반대입니다. 네. 해외 매출 6인데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집중돼 있는 빅테크들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대로 75%까지 나오거든요. 해외 매출이. 그런데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실적 시는 계속 보여드린 것이 마진율 퍼센트 포인트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보여드리는데 올라갔잖아요. 빅테크들이. 제가 봤을 때 3분기는 2분기 되면 다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달러가 가장 직접적 물어보시니까 왜 재미없냐? 그럼 달러. 한국 주식 뭐 요즘 왜 그래요? 달러. 뭐 한국 주식은 뭐 특정 테마가 막 올라갔다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달러 하나로 전 설명이 한 90% 이상 된다라고 좀 믿고 있겠고요. 네. 거기다 이제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스 이런 거 많이 다루고 미국도 많이 다루지만 미국 UAW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자동차 노조에서 3대 자동차 메이커가 이제 한 번에 또 동시에 파업, 뭐 전면 파업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파업한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부담 요인이 됐겠죠.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포드나 GM 왜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동안 충분히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지수가 위클리 기준이나 뭐 연 기준으로 어느 정도 떨어지고 올라갔는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이렇게 다우지수는 0.1%가 지난주에도 그나마 선방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0.4%, 2%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연간으로 보면 S&P 500은 16%, 나스닥은 31%는 올라가 있다. 나스닥이 40% 가까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토해냈죠. 쉽게 해서. 그렇지만 0.2, 0.4% 정도 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유가 이런 거 올라가는 것들이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지만 금리가 올라가서는 특히 3번, 4번 특히 성장주, IT 이런 것들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던 것들은 훅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시장을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한 사람들은 별거 아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였거든요. 그러면 트리플 위칭 데이 아니고 쿼드러플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쿼드러플인 줄 알았는데 뭐 트리플 위칭 네, 세 개가 겹쳤대요. 하여튼 트리플 위칭 데이인데 맞네요. 트리플 위칭 네. 데이인데 최근 15번 중에 13번이 하락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늘 떨어졌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뭐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제일 문제죠. 유가는 되게 $100 올라간다 안 되는 저는 뭐 그런 건 솔직히 잘 모르고 말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네. 가보면 가는 거죠. 사실 유가가 지난 팬데믹 때 마이너스 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건 알 수가 그때 없는. 정말 네. 원유 관련해서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좀 극명하게 좀 엇갈린 모습들이 보였고 쉽게 해서 그 가치가 없어졌죠 그때. 그때 너무 놀랐던 건 정말 야수의 심장 투자자분들이 그때 정말 많구나라는 걸 또 새삼 느꼈어요. 야수의 심정이 투자자라기보다는 야수의 심정을 갖고 있는 투기하는 거죠, 그건. 그쵸, 그건 정말 네. 투기였죠. 네. 여튼 3배, 4배짜리 그렇게 상품 이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세계전에 이렇게 상품이라는 게 이렇게 딱 거의 만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상품이라는 것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은 약간 주식 타주하는 분과 약간 성향이 다르고 특히 그걸 전문으로 하는 기관 투자분들은 진짜 선물로 하거든요. 선물. 그럼 뭐 할 수도 있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워낙 수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좋은 돈 잘 버시면 엄청 버는 거죠. 네. 그야 뭐 우리가 얘기할 바가 아니고 그건 약간 차원이 다른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게 없고 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분들 한마디로 부럽고 존경하죠. 네. 또 완전 어나더 레벨입니다. 어나더 레벨. 네, 그런 분들이죠. 자, 그리고 금리가 다시 4.3 위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금리는 달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 금리는 여튼 이게 언젠가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으나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레이 달리오도 지금 채권은 여전히 재미없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각이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주시장이 재미있기가 쉽지 않다. 그것만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달러라는 거죠. 이게 10년물 이게 10년물인데요. 10년물 요것만 넘어가면 2006년 수준 바로 가는 10년 수준 가는 거고 달러는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이제 돌파되면 이제 바로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네, 실제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까지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은 1920, 30 계속 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그 자동차 노조 파업 관련해서 저도 이제 막 기사들을 주말에 보니까 네. 최종 결국에 승자는 테슬라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노조가 없어서. 부분은 역설적으로 보면 좋게 생각하면 다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면 여전히 나쁘게 보는 건데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들에서 약간 그쪽에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네. 이 자동차 파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전면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자동차가 파업이 되면 자동차가 지금 왜 파업을 하겠습니까? 결국 돈이잖아요. 돈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10%, 20%, 노동권 보장. 30%, 40%까지 했는데 지금 뭐 20몇 %, 해서 합의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차 값이 저렴해야 되고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지금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뭐 4,000cc, 5,000cc짜리 휘발유 엔진이 엄청 좋은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전기차에서도 정말 파워풀한 전기차. 정에서 빨리 가고 배터리 오래 가고 전기차가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매번 얘기하는 거가 그래서 매번 자율주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갖고 싸우는 판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이런 파업이 도움이 되겠느냐? 네. 그리고 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 거죠. 어찌됐건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로봇과 자동화가 제일 많이 돼 있는 게 지금 테슬라라고 알려져 있고 소프트웨어가 가장 발전돼 있다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이 뭐 도조라고 얘기하고 뭐든 슈퍼컴퓨터에서 그런 사업의 확대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겠냐는 그런 거로 들어가면 테슬라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CNBC도 마찬가지, 뉴욕 포스트 마찬가지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샴페인 같은 거 드세요? 네, 좋아해요. 진짜요? 유일하게 즐기는 술이 샴페인입니다. 진짜요? 저는 뭐 영화에서 봤지 뭐 샴페인을 마실 일이 가끔 보면 결혼식 가면 이렇게 한 잔 마시지 않나요? 달달해서 좋아해요. 그런가요? 근데 샴페인을 따뜻하게 안 마시잖아요. 차갑게 마셔야죠. 그 표현이 여기 나오죠. 샴페인은 안 마셔요. 푸시 샴페인 온 아이스. 전 이 문장 하나에 다 설명돼 있다고 되게 있어요. 뭔가
네, 딱 이런. 고급진 표현 같아요. 이게 이제 흔히 쓰는 말이라고 저는 이런 말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 샴페인은 마시지 않는데 nice.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게 영어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Put champagne on ice. 딱 이런 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댄 아이브스는 뭐 테슬라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 위가 아니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란 평가를 하고 나왔는데 이거 지금 영어로 써 있는데요. 제가 지금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네. 댄 아이브스에 따르면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는 이 이건 지금 번역기를 돌렸는데 뭐 그냥 원문인데 그냥 제가 풀어서 해석해 드릴게요. 전기 자동차를 자꾸 바꿔야 되고 전기 자동차 모델을 놔야 되고 유통망도 잘해야 되고 네. 마케팅 중요하고 이런 이 일렉트릭 피클 전기 자동차 경쟁이 전반적으로 치러지면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지금 너희들의 전면 파업이 타이밍이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다. 네. 지금 타이밍이 안 좋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테슬라는 현재요 시간당 45에서 50달러의 인건비로 차량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는 자동차가 댄 아이브스 얘기입니다. 45달러에서 50달러 인건비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디트로이스라는 건 아까 빅3라는 겁니다. 빅3는 시간당 64에서 67달러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사람 인건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공장 자동화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시간당 64에서 67달러로 만들고 있는데 더 올려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두 수치 모두 임금, 복리후생, 이익분배 다 포함한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2017년 지금부터 7년 전에는 GM의 판매량이 테슬라의 85배였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훨씬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5배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GM이 위축됐고 테슬라가 커졌는데 임금은 더 훨씬 많이 받고 더 달라. 지금은 이거는 결국은 테슬라한테 뭐다? 이거죠.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Put champagne on ice. 그게 댄 아이브스가 한 얘기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그 샴페인을 드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테슬라는 참 이번에 지난 주말에 드디어 500만 대짜리 차를 생산했다고 발표했어요. 네, 500만 대. 그래서 이남우 교수가 500만 대 얘기했잖아요. 네. 500만 원짜리 생산했고 지금 5만 번째 그 슈퍼차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치했다고. 설치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도대체 어디 있냐? 사진만 공개했거든요. 근데 누가 일요일날 미국 시간에 일요일날 새벽에 그 한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어느 지역에 그래서 있는 걸 사진 찍었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서 지금 충전하고 있다고. 네. 지금 이항영 위원님에게 한국이 탑니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이항영 위원님이 덮어놓고 긍정론자는 아니시잖아요. 굉장히 시장을 항상 차분하게 냉정을 잃지 못하고 탑리 근처도 못 가죠. 근처도 못 가요. 냉정하게 이렇게 전 탑리 진짜 뭐 탑리나 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쓰는 사람은요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그분들의 뭐 발끝도 못 찾아가죠. 그분이 얘기한 얘기에 뭐 100분의 1 정도 이해할까요? 네, 그거는 전혀 잘못된 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테슬라는 지금 5년 동안에 1324% 올랐고요. GM은 지난 주말에 포드가 지난 주말에 안 떨어졌지만 네. GM은 마이너스 4%, 폰은 마이너스 50%. 하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많이 떨어진 자동차를 뭐 사냐, 아니면 테슬라 아니면 뭐 현대차 사거나 뭐 폭스바겐, 뭐 BMW 뭐 다 살 수 있잖아요. 도요타 사시건 뭐 마음대로 사시는데 지금은 테슬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더 하나 말씀드리면 2년 전에나 3년 전에 보면 미국 내에서 EV 전기 자동차의 점유율이 한 67%, 70%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에 토탈 한 61%, 62% 됐거든요. 미국에서 전기차의 점유율이 순수 전기차에 지금 올해도 한 61%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줄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테슬라의 인기를 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전기차가 누가 다 사느냐 그러지만 한번 말씀 안 드렸나요? 우리나라는 전기차가 한 3, 4% 되려나? 5%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 판매에서 점유율이. 지금 캘리포니아는 이번 올해요. 23%입니다. 4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가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충전돼 있잖아요. 그 슈퍼차지라는 거가 많아요, 훨씬? 아니, 우리나라도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도 한번 보니까. 근데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500만 대짜리 생산했는데 5만 대를 했거든요. 100대 중에 한 대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런 데 아직 부족한 데 많이 있지만 미국은
미국은 평균보다 높겠죠. 제가 봤을 때는 보면 500만 대에 지금 5만 번째 그 슈퍼차지를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뭐 지금 압도하고 있는 건 뭐 분명하다. 뭐 주식은 투자 주가 자체는 올라갈지 떨어지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고 다만 테슬라의 압도적인 이제 우위는 분명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투자 여부랑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특징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자면 이제 반도체주 이슈 하나 좀 볼 텐데. 아, 거기 잠깐만 하나 더 보면 네. 이겁니다. 이게 보시면 작년에 2020년 60% 70% 넘었던 거가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62% 60%니까 여전히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 점유율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지금이요. 그러니까 딴 역설적으로 보면 딴 차들이 워낙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딴 차들이. GM이나 포드가. 네, 그런 얘기죠. 압도적인 점유율과 또 브랜드력을 갖춘 테슬라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이어서는 TSMC 왜 이랬을까요? 왜 그 좀 이렇게 뭔가 생산에 대해서 조금 멈춤에 예, 지금 이제 약간 그런 거였죠. 뭐 자기네 자체 수요가 약간 생산보다 좀 수요가 약간 생산보다 좀 떨어질 수 있고 거기에 원 발주처가 원 자기네 공급해준 쪽이 약간 수로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디 공식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TSMC가 얘기한 건. 그렇지만 로이터 통신은 또 내부 빨다를 이용해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장비 회사들 네. 좀 납품을 좀 지원시켜달라 얘기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어쨌든 ASML 4% 떨어졌죠.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회사 있습니다. 램 리서치. 이때 세계 4대 회사들이거든요. 주가 똑같죠 지금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네. KLA 코퍼레이션까지 다 같이 떨어졌고요. 이건 반도체 회사 한가운데 사는 제일 세계에서 가장 큰 ETF거든요. 바네크 3% 세미컨덕터 예, ETF. 3% 떨어졌죠. 그럼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지난주에 다 좋지 않았는데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지난주에. 맞아요. 그러니까 크게 떨어지는 않았지만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지난주에 특징. 디즈니 올랐어요. 디즈니. 디즈니는 일단 뭐 일부 자산 매각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것 같고요. 이게 룰루레몬 좀 조금 올라갔어요. 아, 저 룰루레몬 신발이에요? 아, 이거는 여성용인데 여성용이 이거는 룰레몬이 아니라 이것도 아시는 분 계십니다. 이게 APL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전 또 새로운 거네요. 예전에 뭐 아, 원까지만 제가 딱 따라갔는데. 요거는 브랜드인데 이게 워낙 점프할 때도 충격이 완화되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면 NBA에서 그 APL 농구를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아, 점프력이 더 좋아져서 프로 선수들이 싫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하도 오래전에 뉴스를 봤기 때문에 스프링이 달렸나? 근데 이거는 그 룰레몬이랑 남성 신발은 콜라보레이션 했었었는데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거 룰레몬이 남성용에도 들어가겠다 신발에도 직접 들어가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주가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죠. 다만 주가는 이제 지난번에 올해 들어서 작년에 안 좋았던 올해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갭 상승했는데 지금 다시 갭 메꾸고 있거든요. 근데 룰루레몬 차트가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건 가이던스력을 올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진율이 별로였거든요. 네. 재고가 늘고. 그래서 여튼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발의 운동화 라인은 지금 격변이 벌어지고 있고 격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룰루레몬이라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자신 없다. 다만 왜냐하면 이게 이 P 이런 거 자체가 낮은 회사가 아니거든 룰루레몬이야 딴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보시면서 뭐 신발 이런 거 너무 혹하지 마시고 네. 그 본질 가치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어도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도비는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가이던스 약간 부족하다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열세 곳이나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오히려 번스타인은 투자 의견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도비도 대표적으로 빅테크 중과 비슷하게 해외 매출이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달러 상승에 그냥 쥐약일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도비 소식까지 확인해봤고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 드디어 그 3%의 이 샴푸 세트가 배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기다려주셨던 분들 이번 주에 이렇게 착착착 배송 받으실 수 있는데 배송 받으시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또 후기 함께 또 올려주시면 다른 또 구매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배송 받고 여러분 꼭 후기도 남겨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